약 46억 년 전 나선 은하인 우리 은하의 나선 8 부분에서 거대한 우주먼지들이 중력작용에 의해 한 점으로 몰려들면서 태양이라는 별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의 잔해들이 모여 수성, 금성, 지구를 포함하는 행성을 만들어 태양계가 탄생하였지요. 그렇게 탄생한 지구의 초기 온도는 모든 것이 녹아 지각이 형성되지 못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태양계가 안정되어 가면서 지구도 서서히 식어가 지각도 생성되고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즉 골디락스 존에 있어서 약 35억 년 전에는 단세포 생물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가 계속 그렇게 뜨거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 약 6억 년 전에서 8억 년 전 사이 전 지구가 눈으로 뒤덮이는 눈덩이 지구, 스노우볼 같은 극단의 추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신생대 초기에도 매우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일어난 시기를 포함하여 11,700년 전 홀로세가 시작되기 전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각 시기별 기후를 변화하게 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 특별히 특정 시대의 기후변화를 견인한 강력한 요인이 있었겠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일어난 시기를 포함하는 약 80만 년 동안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기후변화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규칙적인 변화 사이클이 왜 생기는지를 이론적으로 처음 해석해낸 사람은 밀루틴 밀란코비치입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기후학자인 밀란코비치 박사는 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와 행성 상층 대기권 구성에 따른 행성 온도의 상관관계, 즉 행성 기후학을 정립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에 따른 주기적인 지구의 장기 기후 변화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밀란코비치 박사가 1920년 출판했던 책 태양빛에 의해 생성되는 열 현상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책 내용을 현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구는 팽이처럼 스스로 제자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전현상이지요. 그 주기는 24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낮과 태양과 반대편을 바라보는 밤이 생깁니다. 자전과 동시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를 공전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5.25일입니다. 자전축이 공전면에 대하여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를 지구를 중심에 놓고 보면 마치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대륙이 많이 위치해 있는 북반구를 중심으로 보면 하지인 6월 21일에는 북반구에 가장 많은 햇빛이 도달하고 남반구에는 가장 적은 햇빛이 도달하지요. 이와 반대로 동지인 12월 21일에는 북반구에 가장 적은 양이 남반구에 가장 많은 양의 햇볕이 도달합니다. 하지에는 북극권보다 더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남극권보다 남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나타나지요. 이때는 북위 23.5도인 북해기선 지역에서 해가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동지에는 북극권이 극야가 되고 남극권이 백야가 됩니다. 이때는 남위 23.5도인 남해기선 지역에서 해가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전을 해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계절별 기온 변화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져서 생기는 현상이죠. 해가 수직으로 비추느냐 아니면 비스듬하게 비추느냐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빛이 얼마나 넓은 면적을 비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햇빛이 비치는 면적이 작습니다. 반대로 비스듬하게 비추면 더 넓은 면적을 비추게 되지요. 지표면의 입장에서 보면 빛이 비스듬하게 오면 동일 표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빛이 더 수직에 가깝게 비추는 하지에 여름이 오고
비스듬하게 비추는 동지에 겨울이 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지구 자전축이 수직이라면 자전축 기울기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즉, 계절 변화도 거의 없고 북극권과 남극권에 나타나는 백야와 극야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23.5도 기울어진 자전축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지구 공전 궤도도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계절 변화가 지속되겠지요. 물론 태양이 지금과 동일하게 존재한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구 자전축과 지구의 공전 궤도는 지금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이 변화로 인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자전축과 공전 궤도의 변화가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기울어진 자전축을 안고 도는 타원형의 공전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은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도형인 반면에 타원은 두 개의 초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입니다. 초점이 타원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이심률인데요. 이 이심률을 통해서 타원의 찌그러짐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심률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의 값을 가지는데요. 이심률이 0에 가까워질수록 원에 가까워지지요. 행성이 초점인 별에 대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를 근일점, 가장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이심률이 0에 가까워지면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지구의 공전 궤도가 완전한 원, 즉 이심률이 0이라면 공전 궤도상 어느 위치에 있으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공전 궤도는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타원 궤도의 찌그러짐 정도, 즉 이심률이 0.017입니다. 이로 인해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인 근일점에 있을 때와 태양과 가장 먼 원일점에 있을 때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차이가 생깁니다. 태양계에는 태양과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같이 큰 행성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궤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 목성, 토성 등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구의 공전 궤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타원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심률이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실제 이심률은 가장 작게는 0.00005에서부터 가장 크게는 0.0679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심률이 변하는 주기는 약 10만 년입니다. 현재는 이심률이 0.017로서 작은 편이고 더 작아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은 1월 3일 근처인데요. 원일점에 있는 7월 4일에 비해서 약 6.8% 정도 더 많은 빛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심률이 가장 클 때, 즉 0.0679일 때 근일점과 원일점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20에서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구 자전축이 실제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22.1도, 크게는 24.5도까지 변합니다. 현재는 23.5도이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사가 줄어들면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경사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사이클 주기는 약 4만 1000년입니다. 즉 4만 1000년을 주기로 계절 특성이 더 뚜렷해졌다가 더 줄었다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팽이가 돌 때 축이 완전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방향이 바뀌지요. 행성이 자전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성의 자전축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죠. 지구의 경우 지구 주위에 있는 태양과 달의 위치, 그리고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라 적도 쪽이 약간 불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 자전축 북극은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바뀌어서 직녀성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의 세차 운동은 26,000년의 주기로 변화합니다. 자전축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타원형의 공전 궤도와 맞물리면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는 자전축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근일점에서 겨울이 있어서 겨울이 덜 춥고 여름은
원일점이라서 덜 덥습니다. 그런데 세차운동에 의해 자전축 방향이 직녀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근일점 위치에서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 됩니다. 즉 태양에서 더 가까운 상태에서 여름이 되다 보니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원일점의 위치에 태양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멀어져 더 추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세차운동 주기와 공전 궤도 주기를 고려해서 계절 변화를 예측해보면 5천년 후에는 춘분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0,000년 후에는 하지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까워서 더 많은 빛을 받는 작용과 자전축, 기울기 방향 때문에 많은 빛을 받는 작용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매우 더운 여름, 매우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000년 후에는 가을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오게 됩니다. 자전축 기울기, 공전주기, 세차운동의 변화를 한 번에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 자전축 기울기 20률 세차운동이 동시에 작용하여서 지구상 특정 지역의 일사량이 규칙을 가지고 변하게 됩니다. 밀란코비치 박사는 북반구 고위도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육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육지는 해양에 비해서 더 빨리 데워지고 더 빨리 식기 때문에 일사량 차이가 기후에 반영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서층의 유공층 산소 동위 원석 분석 결과와 보스톡 빙하 코어 온도 변화 분석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하는데요. 빙하기 간빙기 사이클은 10만 년 사이클의 20률 변화, 세차운동, 그리고 자전축 기울기와 매우 연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사이클은 빙하와 저서층의 유공층에도 흔적을 남기지만 퇴적암의 무늬로도 남아 있습니다. 지구의 운동과 다른 행성과의 관계를 통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지구 내부의 다른 요소들과 연계되어 어떻게 가속화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기후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까지 늘 변화하여 불완전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불량 엄마의 과학수다 15번째 이야기, 기후는 왜 변하는가? 밀란코비치 사이클이었습니다.